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는 머니쇼, 서울 머니쇼 플러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 한 분과 이 머니쇼 현장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박수현 신영증권 이사님께서 오늘 머니쇼에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 부스에서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 저희 채널 다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주제는 결국 이제는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지만, 내년 우리나라 좀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된다? 어느 쪽 입장이신가요? 근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사실은 상반기 앞쪽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하반기는 좀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상저하고 정도의 전망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연초에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 2, 3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2, 3월에 이제 좋게 보지 않는 이유 자체가 채권 금리를 좀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도에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데 왜 채권 금리를 걱정하시냐 많이들 좀 물어보실 텐데, 저는 지금 이 통화 정책 당국이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 정책. 사실 올해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게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그 시점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돈을 사실은 많이 쓰고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채권의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급 압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미국이 내년도 예산을 아직도 통과를 제대로 못 시켰고요. 내년도 지금 1월 말 2월 초에 지금 두 개로 분할이 돼가지고, 하나는 지금 1월 말에 만료가 되고 하나는 2월 초에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한 번 더 예산안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현재 보게 되면 공화당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민주당은 아마도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라서 채권 금리 변동성이 완전하게 사라졌는가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이제 금리 내린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연말 시장의 랠리 분위기가 강한데, 내년 연초에는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정하고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의외였던 점이, 사실 주변에서 내년에 미국이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 주변의 분들,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반등을 웬만하면 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게 약간 어떻게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주식시장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이 금리를 내릴 때 금리를 내리는 초반과 후반이 주식시장 반응이 좀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리를 첫 번째 내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번 정도 내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 처음에 약간 좋아지다가 더 내려달라고 떼를 쓰는 국면이 나와요. 지금은 3번 정도 내려야 되는데 너네가 한 번밖에 안 내렸으니 더 내려줘 라고 하면서 시장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데 이제 결국 마지막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제는 좋아지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기 후반기에 오히려 그때부터 주식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또 이제 경기 전반을 좀 살펴야 되긴 할 텐데, 과거에 보면 금리를 내렸다라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초반기에는 오히려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것처럼 증시가 막 급반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초반에는 경기 불안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당분간은 좀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2, 3월 정도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내년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5, 그러니까 지금 550bp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부동산 TF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3.5, 350bp까지만 올리고 멈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올리는 동안 한국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냥 있었던 건데, 이 얘기는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 올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릴 룸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금리를 내렸을 때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이것들을 사실은 정책당국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계부채를 또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지나치게 이제 기대가 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실제로 금통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창용 총재가 좀 가계부채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나 이런 느낌의 말을 좀 많이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이미 지금 200bp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느낌이지 우리도 따라서 내려야 되는, 공격적으로 내리기에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올해 한국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종목을 하나만 꼽으라면, 업종을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2차 전지, 나아가선 전기차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에 요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내년 미국 대선이 있죠. 근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는 IRA 공약,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님께서는 내년 전기차, 친환경, 이 2차 전지 이쪽 업종들이 올해만큼 올해 같은 그 희망을 내년에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실지 아닐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일단은 기대감을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지적을 하셨던,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가 3월 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등등 대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진 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들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지를 밝히는 그 시점이 지금 3월 초인데, 그때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격적으로 지금 ESG는 다 사기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IRA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얻기 힘든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이 IRA라는 것들은 보조금 정책이거든요. 뭐 태양광이든 내지는 2차 전지든 내지는 현재 전기차든 보조금을 줘서 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서 물가를 잡아보겠다라는 건데, 그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이 건전한가, 가계부가 건전한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채권 발행을 늘렸고, 그것이 이번 하반기에 사실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이슈까지도 낳게 만들었는데, 현재 미국이 여전히 재정이 건전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과연 이 IRA를 그대로 유지할 만큼 미국 재정이 건전한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은 올해보다는 좀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IRA라는 게 보조금 정책이고, 보조금을 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빌려서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빌리다 보니 10년물 금리도 올랐고 국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동시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당선도 당연히 중요한 변수지만 그와 관련 없이 지금 당장 미국이 그렇게 보조금을 막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머니 사정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하반기에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은 업종이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쪽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투자 포인트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제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만큼 AI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의 회사만 올해는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고, 다른 회사들은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안달복달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아마존도 자체 챗봇을 내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주하는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GPU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서버 투자가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지금까지 죽어 있었는데 일으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경쟁할 때 그 경쟁하는 뒷단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AI라는 그 초점 자체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반도체의 기본 업황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광범위한 사이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반도체 수혜가 약간 지금은 일부 업종과 약간 좀 작잖아요. 전체 업종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이게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좀 맞물리면서 조금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하시고 저희 부스에 와주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피곤한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 한 15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에도 박소연 이사님 저희 채널에 나오면은 꼭 시청 부탁드리고 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에 박소연 이사님이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